안녕하세요. 홍석기입니다. 얼마 전 대학생들이 모인 어떤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의 실질적인 고민이나 갈등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제가 강의 도중에 백지를 나눠주고 여러분의 고민이나 갈등이 뭔지, 문제가 뭔지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서 설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전 놀랬습니다. 제가 원했던 적성이 아니고 전공이 아닙니다. 제가 적성에 맞는 걸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직을 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고 알바를 하거나 해외 유학을 갔다 와야 되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대로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전공 갖고 취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꼭 전공대로 살아가고 적성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야간 공고를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했죠. 자동차를 만들면서 용접을 하고 판금, 금형, 밀링, 선반 등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한 6개월 동안 하면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 시내를 오게 됐어요. 시내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그 책을 사려고 온 많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보니까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넥타이 매고 일을 하고 싶다. 공장에서 일하기가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야, 미친놈아, 무슨 여기서 대학을 간다 그래 인마. 정신 차리고 일이나 잘해. 그런 꾸중을 듣고 이런 건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몰래 공부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8시간, 10시간 일하고 일요일날 특근하고 토요일날 잔업하고 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한 공부를 했습니다.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4년 만에 대학을 갔죠. 대학을 가서 공부한 것은 전산, 컴퓨터 공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컴퓨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취직이 잘 되었죠.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장 일이 싫고 막노동이 힘들고 기술 배우기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4년 동안 노력을 해서 대학을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 또한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이 전산이다 보니 전산실에 가서 프로그램 짜고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면서 전산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인사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사과장이 되어서는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다시 경영학을 공부했죠. 그러다가 IMF가 왔습니다. 한국이 외환위기에 어떤 위기에 닥쳐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국적으로 팽배했죠. 그래 어떤 사연으로 인하여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한 1년 놀았습니다. 뭘 하고 살까? 내가 정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지을까, 돼지를 기를까, 닭을 기를까, 술집을 할까, 커피숍을 낼까, 빵집을 낼까, 치킨집을 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야, 내가 지금 1년 넘게 놀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진짜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어. 책을 한 권 써볼까, 번역을 해볼까, 대학 교수를 해볼까, 강사가 돼볼까. 한 친구 말, 야, 네가 무슨 작가냐 책을 쓰게? 네가 영문과 나왔냐 뭘 영어를 한다고 번역을 하니? 네가 박사학위 듣는데 무슨 대학 강사가 된다 그래 임마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네가 안 된다 그래?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자 하고 그날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 같지도 않은 책이죠. 원고로 써서 출판사 갖다 주고 남들 번역한 책 번역하는 거 도와주면서 문장을 고쳐주고 하면서 번역을 4권 하고 책을 6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학 강의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남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해본다는 겁니다.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원했던 일도 아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뭔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또 죽기 전에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고민하다 보니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연히 기업체와 대학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4가지 세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자. 이왕 하려면 잘하자. 그러니 강사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강사들에게 많은 걸 배우자. 나보다 강의 많이 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고 경험을 듣고 그런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모임의 장을 만들자 해서 잘 아는 분과 함께 저보다 강의를 더 많이 한 분과 함께 한국강사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잡지라든가 신문이나 어떤 사보나 이런 데 칼럼을 지속적으로 썼죠. 한 10년 넘게 한 400편 가까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번역을 했죠. 번역을 하면서 상당히 영어의 어려움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반성도 많이 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른 일 하고 싶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건지 고민도 많이 하면서 그냥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이르렀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적성, 전공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계리사, 회계사 다 전공대로 살아서 전문가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명예퇴직도 하고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않은 일이 무한히 생기죠. 그 생길 때마다 매일 고민하지 말고 자, 어느 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한창 방황할 때 모차르트 클라리넷 5종족 2악장을 들으면서 백지를 놓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여태까지 해봤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쭉 써봤습니다. 써보면서 왠지 마음에 끌리는 일이 있는 거죠.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적성에 맞는지 전공도 아닌데 하면서 왠지 끌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있고 결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행동하지 않는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 아닙니다. 아는 걸 실천하고 활용하는 게 힘이죠. 그러니까 땀과 피와 눈물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면 슬퍼집니다. 돈 많은 사람과 비교하고 땅 많은 사람과 비교하고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제가 너무 초라해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멋있는 사람 많습니다. 가장 자신의 꿈을 빨리 달성하는 방법은 남이 뭐라 그러든 우직하게 자신의 꿈을 갖고 돌진하는 겁니다. 이게 될 때까지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버틴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청소든 운전이든 디자인이든 노래든 춤이든 내가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간다. 적어도 3년 5년 버틴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배운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경험을 쌓고 돈을 벌고 망해보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끈기가 생기고 인내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못 참는다? 그러면 성공은 끝난 겁니다.
성공의 법칙, The Law of Success라는 그 책을 쓴 나폴레옹 힐이 말합니다. 성공이란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거머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내가 원했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공의 법칙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You can do it. Believe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칼럼집을 정리하고 내고 있는데 칼럼집을 나올지 소설을 쓸지 저도 모릅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되는 데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는 인내심, 그게 필요한 거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공짜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목표 달성 법칙이 있습니다. 물론 제 책에도 나오죠. 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꿈을 찾아라. 꿈, 목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백지를 꺼내놓고 10가지, 100가지 써보는 겁니다. 왠지 끌리는 게 있습니다. 끌리는 거에 딱 점 찍고 이것이 될 때까지 2년, 3년 버티는 겁니다. 적어도 3년 안에 끝낸다. 5년 버틴다. 이런 기한을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사람 멀리하고, 안 된다는 사람 묻지 말고, 안 되니 되느니 묻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월급쟁이든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어떤 디자인이든 노래든 춤이든 묻지 말고 해보는 겁니다. 전 늘 강조합니다. 묻지 말고 해봐라. 적성이니 꿈이니 전공이니 목표니 다 허상입니다. 내가 지금 불똥에 떨어진 게 있으면, 극복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묻지 말고 해보라. 경계와 한계를 넘어라. 내가 전공이 뭐든 적성에 맞지 않든 맞든 무조건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일, 좋은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성공한다고. 그건 성공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원했던 일이 아니라도, 적성에 맞지 않던 일이라도 한번 해서 성공하니까, 아, 맞아, 내가 원했던 일이다, 적성에 맞는 일이다, 맞았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지 않든 옳지 않든 내가 선택한 일에 책임지고 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아마도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곧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방황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낭비일 뿐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